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러니까 자연 속에 어떤 숨겨진 소스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겉보기엔 그저 무작위로 굴러가는 것 같은 우리 우주와 자연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심오하고 놀라운 알고리즘을 함께 해독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수학의 기본 법칙과 우리가 창밖을 보면 매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저 나뭇잎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에이, 그 둘이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이 추상적인 숫자의 세계가 생물학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어떻게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연 속에 숨겨진 수학부터 시작해서 광합성이라는 경이로운 변환기, 프랙탈의 마법, 카오스와 규칙,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연의 최적 알고리즘까지 이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연에 숨겨진 수학, 그 무작위성 소기 질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수학에서 산술의 기본 정리라는 걸 보면요. 2, 3, 5, 7 같은 소수들이 등장하죠. 이 소수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말 그대로 수학 세계의 원자이자 가장 기본적인 조립 블록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정말 아무런 규칙 없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수 정리라는 건데요. 방금 무질서해 보인다고 했던 그 소수들이 사실은 아주 우아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숨기고 있다는 걸 이 공식이 증명해 주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면 제멋대로인 것 같아도 이걸 거대한 규모로 확 키워서 보면 명확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 숫자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자, 1부터 100만까지의 숫자 중에 소수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방금 본 공식을 대입해서 예측해보면 놀라지 마세요. 완벽할 정도로 정밀하게 딱 72,382개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겉보기에 혼란스러운 자연과 우주, 그 이면에는 이렇게 기가 막힌 수학적 규칙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수학적 질서가 실제 생물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광합성이라는 경이로운 변환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식물이 그저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광합성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탈바꿈시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한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에너지 변환 시스템이에요. 그야말로 고도로 복잡한 공장 같은 반응 네트워크인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프랙탈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기유사성의 마법이라고도 불리죠. 프랙탈이 뭐냐면 아주 작은 부분의 모습이 전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패턴을 뜻하는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커다란 나무 기둥에서 굵은 가지로, 다시 미세한 나뭇잎의 인맥으로, 그리고 마침내 현미경으로나 겨우 보이는 엽록체 안에 틸라코이드 막 구조까지 줌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대한 스케일부터 아주 미세한 스케일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구조가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계속 반복될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시각적으로 예뻐 보이려고 자연이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닙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표면적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최대한 많은 빛을 쫙쫙 빨아들이기 위해서죠. 말 그대로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완벽한 설계이자 자연이 만들어낸 공학적 경이로움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질서만 있다면 이야기가 재미없겠죠. 네 번째 주제, 카오스. 즉 무질서 속의 규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카오스 이론이 등장합니다. 식물이 살아가면서 광합성을 하는 환경 자체가 사실 카오스 이론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거든요. 바람도 불고 구름도 끼고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잖아요? 겉보기엔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는 무작위 같지만 사실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미친 듯이 얽혀있는 극도로 복잡하고 민감한 세계라는 거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식물은 끊임없이 변하는 구름이나 바람 탓에 아주 불규칙한 빛을 받습니다.
게다가 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자 이동은 이런 작은 환경 변화에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통제 불가능하고 날뛰는 외부 변수들 속에서도 식물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포도당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생산된다는 겁니다. 믿어주시나요? 결국 광합성이라는 건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의 무질서 속에서도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안정을 유지하는 자연의 어마어마한 카오스 제어 마스터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연의 최적 알고리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광합성은 프랙탈이 만들어내는 아주 단단한 구조적 효율성과 카오스가 몰고 오는 길들여지지 않은 역동적인 불확실성을 너무나도 매끄럽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두 가지가 만나서 비로소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생태계의 알고리즘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표에 나온 세 가지 상태를 한번 비교해보면 자연의 철학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완전한 질서는 어떨까요?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융통성이 전혀 없어서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툭 부러지고 맙니다. 자연은 이걸 단호하게 거부하죠. 반대로 완전한 무질서는요? 모든 게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에너지만 낭비하고 결국 생존에 실패하니까 역시 철저히 배제해버립니다. 그 대신에 자연은 아주 영리하게도 이 두 극단 사이에 완벽한 스위트 스팟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복잡계라고 부르죠. 극강의 효율성을 쫙 뽑아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외부의 변화에는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춘 상태. 그야말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균형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자연은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 이 기가 막힌 균형을 찾아내려고 무려 수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알고리즘을 다듬고 또 다듬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다루는 우리 인간 엔지니어들은 그저 길가에 피어있는 작고 단순해 보이는 나뭇잎 하나에서 과연 어떤 엄청난 혁신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